우리 엔터계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앨범 판매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스들을 보면요, 주가 상승 이어질까 이런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요, 앨범 판매가 무려 10년 내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권가 토픽이 어디냐, 바로 빅히트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오버행 물량이 있는 거 아시죠? 130만 주 정도 물량이 있는데 뭐 그 부분 이제 논외라고 한다면 지금 이 엔터 업계 자체의 가장 그 기업의 질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앨범 판매가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지금 업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다 온라인 콘서트와 브이라이브, 영상통화 팬사인회 등을 통해 글로벌 팬들에게 접근하면서 앨범 판매량은 최근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요, 오프라인 콘서트 시장은 위축됐지만 이와 역으로 얘네들이 이것을 많이 하기 위해 비대면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와 이제 효과로 앨범 판매가 최대치로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엔터 빅 4개 중에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다들 아시겠지만 빅히트고요. 여기서 지금 업계에서 가장 눈여겨보는 종목은 역시나 빅히트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빅히트 같은 경우는 평균 목표 주가가 25만원,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정도가 됐던데요, 지금보다도 한 20% 정도가 더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20%도 낮다라고 봅니다. 더 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내 최대치 앨범 판매 기록을 쓴 엔터 섹터, 오늘 우리가 그래서 제가 가져온 빅히트, JYP, YG까지 이 3개 종목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어떤 종목이 가장 유망한지, 그리고 과연 세 종목이 다 유망한지 아니 세 종목 다 나중에 지켜봐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10년 내 국내에서는 앨범 판매가 최다치를 찍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요, 글로벌 앨범 판매량은 20%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이 앨범 엔터 섹터도 맞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음반 판매량이 4천만 장을 돌파하면서요, 10년 내 최대치를 썼는데 그 퍼센트만 따져도 무려 64%나 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지금 보시면요, 글로벌 이 소니, 유니버설, 위너, 피지컬 음악 매출추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이 피지컬이 뭐냐면요, 우리 음반, 그러니까 CD나 이런 실물 음반을 말하는 거고요, 디지털이나 우리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지컬, 실질적인 실제 음반을 말하는 건데 지금 글로벌 선수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일본 음반도 역시나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는 전년도보다 64%나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여기 보시면 관세청 자료를 비교해보면요, 원래는 아시아 앨범 수출 비중이 92.6%였습니다. 이 부분이 75.8%로 많이 줄어들고, 이 줄어든 부분이 바로 북미와 유럽 시장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음반 시장이 가장 큰 국가가 어딘지 아시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음반 시장이 큰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입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게 세계 5대 음반 시장이고요, 우리나라가 바로 6등입니다. 우리나라도 엄청 커요. 근데 우리나라가 6등인데 일본과 음반 시장 규모가 얼마나 차이 나냐?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일본이 2등이잖아요. 일본 지금 시장 규모가 2018년 기준 7조 정도인데요, 1등인 미국이 거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등과 2등의 차이가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 기존에는 많이 진출했던 국가가 일본이죠. 근데 지금은 달라진 게 뭐다? 바로 지금 뉴스 보시면 뭐 4세대 아이돌 막 이런 게 나오는 게 뭐냐면, 과거에는 우리가 아시아 쪽으로만 진출했는데 지금은 아시아가 아니라 음반의 본고장 미국으로 진출하고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질적 성장하는 부분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으로 된다는 거죠.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동남아에서 앨범 파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서 파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미국이 좋아요. 왜? 잘 살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구매력이 더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엔터섹터에 다 미국과 일본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미국과 일본의 판매량이 줄었지만 우리나라는 전년보다 64%가 성장하면서요, 굉장히 확실하게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엔터섹터가 왜 이렇게 앨범이 잘 됐는지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야 되고요, 투자자라면 당연히 여기서 우리는 투자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보시면 코로나에도 K-팝 인기의 음반류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찍었습니다. 음반만 보면 지금 2019년 대비 2020년 벌어 78.2%까지 성장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래 우리나라가 진출했던 가장 큰 국가는 일본입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일본에 진출했죠? 가장 옆나라이기도 하지만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음반 시장이 거의 5배 정도 큽니다. 2018년 기준 7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엔터가 붐이 일었던 때가 언제냐면 바로 2017년과 2018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엔터가 붐이 일었고요, 일본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엔터 관련 종목들이 다 이렇게 머리를 든 시대가 2017년에서 2018년입니다. 보시면 2017년도 일본이 1등, 2018년도 일본이 1등, 중국이 2등이죠. 다 보시면 알겠지만 1, 2, 3등이 아시아입니다. 근데 미국이 조금 나왔고, 2019년도 일본, 중국, 미국이 좀 나왔죠. 근데 지금 보시면 놀랍게도요, 2020년도에는 미국이 2등으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이 3등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 엔터주에서 가장 돈이 되는 시장은 맞다. 근데 이 음반 전체 시장에서 글로벌 1등은 미국인데 과거에는 우리에 있는 아이돌이나 이런 엔터에 있는 가수들이 미국에서는 다 죽을 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스타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 있나요? 바로 비잖아요. 비도 미국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빅히트나 뭐 트와이스나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빌보드 가서 차트를 막 찍고 있잖아요. 블랙핑크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에 찍히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아시아 쪽에서만 거기서 성공을 거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제 음반의 본고장 미국에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이 실적으로 비교한다면 훨씬 더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KTB증권에서 YG엔터 단기 상승 동력이 있어 주가 움직임이 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번 주, 그러니까 2주 전만 하더라도 코스닥에서 주간 기간 순매수 1등이 바로 YG엔터였습니다. 그때 얘네가 제시한 목표 주가가 57,000원, 58,000원, 61,000원 많았는데요. 지금 YG 주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확하게 58,000원을 터치하고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에서 레포트로 제시했던 목표가는 찍고 내려온 거다. 이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 여기 보시면요. 트레저, 로제솔로 등 아티스트 라인업도 예상보다 탄탄해 양호한 실적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이 부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트레저 아시나요? 저는 이 트레저를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그 SBS에서 한 옛날에 그 K-팝 스타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그때 13살인가 12살의 어린 애가 나왔는데 그 애 이름이 박예담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그 애를 보고요. 박진영과 양현석이 엄청나게 극찬을 했던 애였어요. 근데 바로 그 박예담이라는 애가 이 트레저 멤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트레저를 좀 관심을 갖게 봤었어요. 근데 바로 이 트레저가요. 2021년도 1월 4일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마이 트레저, 나랑 있자 이렇게 많은 곡, 총 12개의 곡이 나왔는데요. 바로 이 트레저가 2021년도에 데뷔를 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2020년도에 얘는 당연히 돈이 안 됐겠죠. 데뷔를 안 했으니까. 근데 2021년도에 얘네가 데뷔했으니까 돈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YG를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바로 트레저가 어떤 정도 급이 될까? 어떤 정도 그릇일까라는 부분을 본다면요. 첫 번째 바로 빌보드 차트 소셜 50에서 무려 4등을 차지했습니다. 1등은 BTS고요. 그리고요. 바로 이 트레저가 일본에서 3월에 정식 데뷔를 합니다. 아직 데뷔는 안 했어요. 지금 국내 1월 7일날 앨범이 나온 거고 2달 뒤에 일본으로 데뷔를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일본에 데뷔할 때 어떻게 하냐? 정규 1집 더 퍼스트 트랩 트레저 이펙트에 실린 노래 12곡을 모두 일본어로 바꿔서 부른 노래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요. 더 퍼스트 스텝 시리즈 앨범 타이틀곡 4개가 모두 일본의 주요 음원 차트에 이미 1등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트레저는 지금까지 더 퍼스트 시리즈 앨범의 누적 판매량 규모가 벌써 100만 장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판매량이 일본 비중이 26%에 달한다고 하네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YG에서 나온 트레저도 정말 심상치가 않아요. 빅뱅 때문에 2018년도에 YG가 주가가 이렇게 올랐다고 한다면 지금 빅뱅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 스토리 쓸 그룹이 바로 트레저다. 자 보시면요. 트레저 앨범 누적 판매량이 이미 1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데뷔 5개월 만인데요. 그러니까 정규 앨범은 1월달에 나왔지만 그 전에 미니 앨범이나 싱글 앨범을 내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미 2장의 싱글 앨범만으로도 50만 장이 육박했습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인기의 척도가 100만 장, 밀리언셀러라고 했는데 50만 장은 하프 밀리언셀러라고 하죠. 그러니까 밀리언셀러로 가는 길목인 겁니다. 근데 얘네가 2장의 싱글 앨범만으로 이미 하프 밀리언셀러를 달성했습니다. 바로 이 정도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한번 비교해보면요. 지금 보시면 트레저가 바로 여기에요. 이때가 20만 장 정도 수준인데 볼까요? 엑소보다 빠르죠. NCT보다도 빠릅니다. 위너보다도 빠르고요. 아이콘보다도 빠르고요. 갓세븐보다도 빠르고요. 스트레이키즈보다도 빠르고요. TXT보다도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TXT가 대박 조짐이라고 했는데요. TXT보다도 더 많이 팔린 게 트레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트레저는 음원 발매 직후 일본 최대 음원 사이트인 라인뮤직을 비롯해 AWA, 라쿠덴 뮤직 등 실시간 1위를 차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차트에서는 주간 월간 1위까지 달성했습니다. 근데 트레저가 어떤 그룹이냐라고 한다면요. YG 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이후 4년 만에 발표한 신인이자 빅뱅, 이너, 아이콘에 이어 4번째로 선보인 보이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지금 YG가요. 4년 만에 발표한 신인이 있는데 바로 이게 트레저입니다. 이 YG 그룹 차원에서는 아마 사운을 걸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YG에서 가장 중요한 그룹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에 돈이 되는 그룹은 바로 블랙핑크입니다. 블랙핑크가요 2020년도 10월 2일에 첫 정규 앨범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얘네는 정규 앨범은 나온 적이 없고요. 그냥 싱글이나 이런 미니 앨범만 냈다는 겁니다. 근데 첫 정규 앨범이 나오자마자 선 주문량이 미리 100만 장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요. 국내는 67만 장, 미국과 유럽에서 도합 34만 장.
옛날에는 국내에서만 100만 장 벌었는데 얘네는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도 탄탄한 팬심을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블랙핑크가 YG의 가장 큰 돈줄인 거예요. 지금 블랙핑크가 얼마나 대단한지 봅시다. 지금 보시면요, 미국 포함 아이튠즈 57개국 1등을 기록했습니다. 무려 5개 부분이 이 세계 신기록에 등재가 됐는데요. 내용을 보시면요, 하우 유 락덱 뮤직비디오가 공개 첫날 조회수가 8,630만 회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세계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유튜브 프리미어 동영상 중 최다 접속자 166만 명과 유튜브 프리미어 뮤직비디오 중 최다 접속자 수라는 2개의 기네스 타이틀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이 블랙핑크가 올해 활동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이 블랙핑크가요, 이 앨범이 미국 빌보드 200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100은 그러니까 노래에 대한 차트고요, 200은 앨범 전체에 대한 차트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BTS는 바로 100과 200 동시에 다 1등을 썼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서 2등을 한 게 블랙핑크입니다. K-팝 걸그룹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BTS 다음이에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빌보드 전체로도 2008년 4월 미국 여성 그룹 데니디 케인이 웰컴 투 더 돌아왔어 앨범으로 이 차트에서 1등을 기록한 이후 최고의 성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12년 만에 최고의 성적을 국내에 블랙핑크가 쓴 거예요. 근데 그 그룹이 지금 YG가 보유했다는 거죠. 블랙핑크도 보면요, 2018년도에 빌보드 200에서 41을 찍었고 지난해에는 24등을 찍었는데 이번 정규 앨범으로 2등을 찍었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미 글로벌 팬심을 갖추는 엄청난 글로벌 걸그룹으로 이미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블랙핑크가 올해 처음으로, 아까 어떤 구독자분이 얘기하셨죠? 네, 바로 오늘 온라인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온라인 콘서트에서 블랙핑크 안에서도 로제가 첫 솔로곡을 공개한다라고 해요. 보통 아이돌 그룹들이 성공하면 어떻게 하냐, 그 안에서도 유닛 활동을 합니다. 빅뱅도 어떻게 했죠? 빅뱅도 군대 가니까 승리 혼자 하고 뭐 태아 혼자 하고 유닛 활동을 했잖아요. 지금 블랙핑크도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 안에서도 로제가 첫 솔로곡을 활동을 하는데요, 바로 이게 얘네 콘서트에서 공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월 30일날 공개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블랙핑크는요, 이번 콘서트를 열고 조금 휴식기를 가지겠죠. 근데 그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로제가 이어서 솔로곡을 나오니까요, 블랙핑크가 계속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보시면 YG가 전성기를 이끌었던 때가 바로 2018년도 이때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엔터주들의 JYP나 YG의 주가가 다 2018년도 고점 수준까지 딱 걸쳐서 있어요. 기가 막힌 자리입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있어요. 어떤 심리가 작용했냐, 2018년도보다 올해 좋을까라고 하면 베팅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주가가 이미 한번 찍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58,000원까지 찍었습니다. 왜 찍었냐,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찍었어요. JYP가 아까 뭐 봤죠? 갓세븐과 트와이스가 출격할 거란 기대감으로 신고가를 찍었었고, 실제로 걔네가 콘서트를 하면서 돈을 버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신고가를 찍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블랙핑크가 컴백하거나 기대감으로 많이 오른 게 맞습니다. 트레저랑. 근데 트레저는 나왔고 블랙핑크도 이제 온라인 콘서트를 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실적이 찍히면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쓸 가능성이 높겠죠. 왜? 과거에 그렇게 스토리 썼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모로 여러분들이 지금 엔터주에 굉장히 주목하셔야 되고요. 지금 당장 YG 엔터에 대한 적정 주가에 대해서 검토를 들어가셔라.